네, 안녕하십니까. 데님타이거 최건입니다. 네. 금일은 제가 청바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그 고부가 가치 청바지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10년 정도 이 업을 했거든요. 그걸 거치면서 느끼는 포인트 또는 그 느끼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부분 혹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청바지는 다 아시다시피 리바이스에서 1800 아마 중후반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뭐 어찌됐든 그 작업복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. 요게 이제 어찌됐든 뭐 2차 세계대전이 뭐 거치면서 이제 새로운 트렌디한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뭐 엄청나게 이제 생산되면서 이 리바이스라는 제품이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됩니다. 이 청바지라는 아이템 자체가. 그러면서 이제 일본도 워낙 이제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바이스는 이제 오리지널리티라는 그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평가받는 거죠. 잠시만요. 시끄러워가지고. 그래서 지금도 이 빈티지 청바지, 옛날 청바지 리바이스 굉장히 비싼 겁니다. 두 번째 주자가 일본이 그 리바이스를 너무 좋아해서 아카이브라는 관점에서 이제 리바이스의 모든 것들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. 원단부터 해가지고 뭐 등등등 만듦새도 더 정교해지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현재는 따지고 보면 일본의 아카이브 청바지의 시대예요. 따지고 보면. 네. 그냥 이제 아카이브 의 세대이고 그 브랜드들이 일본에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제 막 그 엄청난 그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. 뭐 여러 가지 원단적인 면에서도 무슨 코튼에 대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또는 이제 만듦새는 뭐 사실 따지고 보면 리바이스보다 더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솔직히 만듦새, 소잉 관점에서는. 그다음 개발에서도 뭐 분해 다 해가지고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찌됐든 제가 셀비지 패턴이나 이 개발이 한계가 있어요. 이미 유사한 핏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선으로 가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마케팅적으로 뭐 자기가 원단을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고 원단을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마케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뭐 40년대 전기 뭐 디테일이니 후기 디테일이니 뭐 그런 관점도 여러 가지 관점도 있지만 그 어떠한 그 원단적인 거를 굉장히 마케팅을 많이 합니다. 예. 마케팅을 많이 하고 이게 이제 아카이브 시대인 거고요. 그 다음 시대가 제 생각에는 비스포크 시대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소비자들이 말 그대로 저희가 뭐 그 샌드위치 서베이 가면은 막 빵도 고르고 뭐 안에 내용물도 고르고 소스도 고르고 막 하잖아요. 그거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비스포크 시스템인데 그게 가장 마지막에 제 생각에는 운영될 시스템이다. 지금 현재에도 몇 군데 전 세계적으로 있긴 있어요. 근데 그게 아직은 활발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아직까지 그 개념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잘 되려면 말 그대로 엄청난 데이터, 만듦의 데이터가 있어야 정확하게 제품이 구현이 되거든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단을 고르고 원부자재를 고르고 이런 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라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. 그냥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이거나 시스템적으로나 뭐 그런 걸 그냥 쉽게 선택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되지만 어떤 부분이 어렵냐면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서 워싱을 했는데 어떠한 사이즈로 가고 그 사이즈로 꼭 구현이 돼야 되는 그런 개발적인 관점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거든요. 근데 이 시스템이 가능합니다. 솔직히. 가능해요. 왜냐하면 지금 이 제조, 이 의류, 이 청바지 빈티지 섹션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따지고 보면 비스포크가 세계의 어떤 그 기술의 어떤 그 주요 포인트예요. 따지고 보면 요즘 뭐 제가 그 반도체는 잘 모르는데 반도체도 뭐 그렇잖아요. 다 비스포크화 돼가지고 그에 맞는 반도체들이 빠르게 성장이 되고 개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저 뭐 사실 반도체에서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비스포크화가 굉장히 그 미래의 기술이 점점 발전되면서 변해가는 어떤 생산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런 것도 저는
같이 맞물려 간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사실 10년 동안 청바지를 만들면서 개발자 역할을 해왔어요. 어떠한 제품에 어떠한 스펙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. 그것도 이제 뭐 모든 원단의 축률, 그 다음에 봉제의 힘, 뭐 워싱해서 축률이 적용되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개발을 해왔던 입장으로서 이 비스포크, 특히 셀비지 청바지 비스포크는 가능한 일입니다. 예, 가능한 일이에요. 앞에 전제 조건 다 매뉴얼화하고 제품만 만들어 놓고 워싱해서 원단별로 축 잡아 놓고 이러한 것들이 정리가 돼 있으면 이 부분이 실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다음 어떠한 시대의 어떠한 그 주요 그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카이브 시대는 계속 가긴 갈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비스포크 시대입니다. 근데 이게 왜 저도 충분히 리바이스 같은 개발 회사에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성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기도 편해요. 쉽단 말입니다. 비스포크라는 건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그 어떠한 그 비용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비선호되는 시스템인 거는 맞아요. 돈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, 사실. 근데 유일하게 지금 오리지널리티와 아카이브를 넘어서 새로운 어떠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. 예. 다시금 얘기하지만 아카이브 관점에서는 일본을 이기기 어렵습니다. 못 이겨요. 왜냐하면 기반 산업 자체가 다시 세팅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. 뭐 원자재 뭐 공장이 다시 쓴다거나 부자재가 쓴다거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. 그거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, 분명히. 일본이 만들어 놓은 원부자재를 가지고 좋은 바지를 만드는 거를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, 한국에서. 그리고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이고, 그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비스포크화가 유일한 사실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세팅이 되고 일본이 만드는 거의 그 제품의 퀄의 90% 이상만 접근하고 정말 정확하게 사이즈가 나온다면 이 비스포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문을 받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 비스포크화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한국 소비자분들이 자꾸 이제 청바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자꾸 뭐 짐바브웨 코튼이니 뭐 수피마 코튼 그거 되게 중요한데 그런 거에 몰두하지 말고 뭐 40년 디테일이니 뭐 20년 디테일이니 전기 모델이니 그런 거는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잡지 하나 보시면 알거든요. 원단도 그리고 뭐 사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옵션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차라리 좀 더 우리 좀 안다 싶으면 차라리 이렇게 해보세요. 리바이스 뭐 전기 모델이 뭐 예를 들어서 스펙이 어느 정도고 뭐 이게 돼야 어느 정도 그 전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원단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0년대 뭐 이렇게 뭐 많이 했으니까 524 베이스로 뭐 대량 생산을 했는 등 뭐 등등의 1년에 그 정도만 아시면은 그 정도 아시면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너무 작은 포인트에서 너무 빠지지 마시고 정말 근본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면 이 바지를 어떻게 보면 비스포크화에 좀 더 수준 높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뭐 일본의 이런 부분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. 일본 애들한테 뭐 야 40년대 그런 거 그냥 디테일 뭐 간단한 거 야 그럼 그만한 스펙이 나왔어? 40년대 바지 리바이스 바지 스펙이 뭔데? 그럼 그렇게 나온 거야? 라고 차라리 물어보고 야 이렇게 이게 40년대 아니야? 이렇게 좀 고차원적으로 그래서 비스포크 야 우리는 이런 비스포크로 생산하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 우리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 이게 우리의 생산 시스템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어떤 시스템이야 라고 조금 좀 발전했으면 좋겠거든요. 막 하나에 짐바브웨 막 40년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고차원적. 제가 유튜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. 그러한 관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. 그래서 제가 스펙이 곧 셀비 청바지는 근본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 스펙을 지킬 수 있는 개발 능력이 있으면 따지고 보면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
저도 왜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으나, 요게 그 다음에 어떠한 큰 흐름이라서, 이러한 관점에서 소비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시면, 저희가 좀 더 아카이브의 그 다음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을 만들 수 있거든요. 이거는 저 혼자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분들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올라가야 같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제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드립니다. 이 관점이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관점도 아니고요. 혹시나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가 보다 일리가 있네 이 정도 또는 일리가 없네 뭐 그냥 각자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제가 어찌됐든 10년 동안 이 청바지를 만들고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저도 이 샘플링을 사실 수천 벌을 했습니다. 사이즈를 재보고 뭐 나름 핸들링도 해보고 직접 패턴 떠보고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걸 수천 벌을 해왔단 말이에요. 메인도 제가 뭐 수만 벌 진행해서 납품도 해보고 뭐 다 해봤단 말입니다. 그래서 나온 어떤 저만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비스포크와 그 다음에 그 시스템과 매뉴얼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가야 되는 방향이고 한국 소비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소비하면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오늘 좀 주절주절 되게 많았는데 뭐 포인트는 다른 거 없습니다. 그냥 뭐 아카이브로 가면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기 어렵고 그 비스포크로 가야 좀 더 그 방향을 조금 갖고 오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. 이 부분 다음에 제가 비스포크화라는 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샘플링해서 수정해서 다시 만들어서 어떠한 제가 정한 스펙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왜냐하면 스펙이 근본이고 그 바지의 어떤 그 형태를 이루는 어떤 그거거든요. 그냥 아예 바지의 태생을 결정하는 게 스펙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